선 차단제와 안티링클 그리고 비타민 시럼에 대해서 강의할 ABO 이항입니다. 음, 서론이 좀 길었지만 피부 구조부터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어, 오늘 제가 강의할 게 진피 쪽에 진피에 있는 그 콜라겐 엘라스틴 이 부분이 탄력을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구조를 배우고 진피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3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표피는 다 알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는 바깥층에 위치하고 있고 피부 장벽으로서 외부 자극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진피는 말 그대로 진짜 피부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피하 조직에는 영양분과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 피부 부속 기관인 땀샘, 피지샘 등도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공부할 제품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면은 진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진피는 이렇게 설킨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 해서 망상층이란 말도 하거든요. 진피는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가 탄력을 유지해 피부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피부 구조고요. 여기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먼저 콜라겐은 피부 단백질 대부분을 구성하는 긴 사슬 아미노산이에요. 이 콜라겐이 있음으로 인해서 침대 매트리스 스프링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탄력을 유지해주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지지해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감싸서 수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 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에 원래 존재하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감소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콜라겐은 사실은 성장이 끝이 나는 20대부터 그때부터 점차 매년 20대에서부터도 매년 1% 정도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0대를 넘어가면은 거의 콜라겐 함량이 20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적은 양을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스프링을 지지해주는 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틴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죠. 자, 연령대별 콜라겐 함유량을 보시면은 콜라겐 20대 중반부터 약 1%씩 감소를 해요. 피부 진피층의 90%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은 피부 탄력, 수분, 각종 피부 문제 등 노화의 종류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내 피부 자체가 꺼지게 되고 피부가 이렇게 꺼진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얼굴을 봤을 때 올록볼록하게 이래 3D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콜라겐이 없어서 꺼지게 되면 얼굴이 착 달라붙게 되죠. 넙대대해지고 그리고 밑으로 처지게 되죠. V라인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동안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동안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실 때는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해지거나 밑으로 이렇게 꺼지면은 좀 동안이 아닌 노화된 얼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음, 얼굴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주 원인은 콜라겐이죠. 이 콜라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연령대별 콜라겐 함유량이 나오는데 영걸 스킨에 보시면은 윗부분이 거의 평평하죠. 평평하고 밑에 부분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뭐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폴더 스킨에 보시면은 푹 꺼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콜라겐을 잡아주던 엘라스틴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쭉 꺼져서 저게 주름이 생긴 거예요. 위에는 주름이 생기고 밑에 안으로 보면은 그 조밀하고 치밀하던 부분이 느슨해진, 헐렁해진 하얀 부분이 많은 것은 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감소되면 피부 당김을 시작으로 탄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주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주름에 주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굴이 꺼지는데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어,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 레티놀 성분이죠.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켜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 개선 및 리프팅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레티놀은 이전 단계가 비타민 A죠. 레티놀은 비타민 A인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죠. 이 성분이 피부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면은 레티노이산이 되는데 이 레티노이산이 콜라겐을 점점 더 많이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티노이산에 의해서 콜라겐이 많아지다 보면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음, 레티놀의 효능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콜라겐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레티놀이 그 아미노 단백질 산에서 콜라겐으로 바뀌면서 콜라겐 섬유로 조직으로 바뀌어지면서 콜라겐이 점점 증가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음, 실험을 해본 거죠. 7일간 레티놀을 피부에 발랐더니 콜라겐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레티놀 적용이 자연적인 피부 노화 징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죠. 이 노화를 어, 이런 노화가 덜 되도록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티놀의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레티놀의 효능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음, 미국 미시건 대학 연구팀이 평균 87세의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0.4% 정도의 레티놀을 포함시킨 로션을 바르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일반 로션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당 최대 3회 적용해서 24주 동안 관찰했더니 레티놀 로션을 바른 팔의 피부가 대조군에 비해서 잔주름 관련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은 자연적인 노화와 관련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더라 하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레티놀을 신이 내린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걸 사용하기 주저될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90년대 그 초반에 제가 20대 때 어떤 영화 배우가 레티놀을 광고를 하면서 이 레티놀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레티놀 이 광고 자체가 아예 TV에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 레티놀 광고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레티놀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사라졌던 이유가 불안정한 포뮬라였기 때문이에요. 이 레티놀은 빛과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가 쉽고 또 자외선에 의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활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자극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피부 따가움이라든가 가려움, 건조함, 피부 붉어짐, 각질 탈락 이런 부분,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런 제품이 이제 시중에 있었기 때문에 발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너무 피부가 예민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죠? 음. 어쨌든 레티놀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탄력 강화, 주름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했던 게 과잉 각질인 거예요.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그렇게 각질이 많이 생기다 보니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붉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시건대 의대 교수이신 게리 피셔 박사는 실질적으로 레티놀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최초로 발견하셨고, 그리고 레티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먼저 연구를 하셨고, 그 부작용을 또 막을 수 있는 EGFR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이 연구까지 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게리 피셔 박사는 우리 아메이의 과학자문위원단으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레티놀의 부작용이었던 EGFR을 억제하는 거를 개발하셨죠. 그래서 EGFR이란 뭐냐면 표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표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EGFR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표피층에 과한 각질을 만들어내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레티놀은 표피층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에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EGFR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거는 표피층에 머무르지 않고 빨리 타겟팅으로 진피층으로 빨리 들어가게끔 하는 그 기술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진피층에 콜라겐을 부스팅하는 이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은 줄이고 흡수력은 높이고, 그래서 특허받은 EGFR 억제 효과, 이게 특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게리 피셔 박사가 아티스트 과학자문위원단이시기 때문에 아티스트리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여기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아메이와 미시건 대학이 주도한 레티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신이 내린 안티에이징 성분 레티놀 왜 밤에 꼭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레티놀은 좀 불안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이 효능과 효과가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 민감도는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과 회복에 집중하는 밤에 바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밤에 바르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나 재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을 해서 영양 공급도 잘 해주고, 그렇게 혈액순환이 되다 보면은 흡수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솔루션으로 밤에는 레티놀을 바르시고, 그러면 낮에는 뭘 바르면 될까요? 낮에는 지금 3월부터 자외선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낮에 나가시면은 자외선이 좀 더 강해졌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화에 대한 피부의 주범인 자외선이 일광 화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미 잡티까지 일으키고, 또 나중에는 노화까지 일으키는 그렇게 되는데, 이 자외선을 막는 게 피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보면 UVB가 있고 UVA가 있는데, 우리가 늘 배웠듯이 B는 번이고 A는 에이징이죠. 그래서 UVB 같은 경우에는 중파장으로 표피층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번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태우는, 거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색소 침착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UVA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이어서 진피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진피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노화가 되게 하고 주름이 생기게 하는 그렇게 발생을 시키게 하게 되죠. 그리고 UVB는 차단 지수로 SPF, 뭐 우리나라에서는 50 플러스까지 쓸 수 있고, UVA 같은 경우는 PA4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밤에는 레티놀,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티놀의 재발견,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안티링클 포밍 시럼인데요. 레티놀의 혁신, 그래서 성분의 흡수력은 높이고 자극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스마트 레티놀 포뮬러로서 순수 레티놀과 자연에서 찾은 타겟팅 콤플렉스가 같이 결합된 테크놀로지이고요. 이것이 효능이 더해진 격이 다른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죠. 순수 레티놀과 타겟팅 콤플렉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 레티놀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탄력을 집중적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생각한 자연에서 찾은 뉴트리션 성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진정을 위한 수딩 성분까지 다 들어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타겟팅 콤플렉스는 홍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과 사과 추출물인데, 특허받은 타겟팅 콤플렉스가 레티놀의 흡수를 도와서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표피층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진피층으로 타겟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이 레티놀이 효과를 발휘해야 될 부분은 진피층이니까 이렇게 빨리 타겟팅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중 탄력 성분은 뭐가 있냐면 이 레티놀 자체도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인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펩타이드까지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이 보시면 레티놀도 지용성, 비타민 E도 지용성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수용성이면 지용성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비타민 C는 지용성 비타민 C 유도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는 지용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 E도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팔미토일 헥사펩타이드는 펩타이드의 한 종류로서 탄력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탄력을 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딘 콤플렉스라고 그린티, 소이, 리코리스, 사과, 뭐 리코리스는 암에서 굉장히 많이 아티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써지는 그런 성분이죠. 알란토인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보습과 수딩 작용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보습 성분은 히알루론산과 스퀄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스퀄란하고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피부에 있는 성분이죠. 이 원래 피부에 있던 이 성분이 노화로서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보습력도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성분을 원래 있는 성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보습을 좀 더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알란토인 글리세린도 굉장한 보습 성분이 되는 거고 세라마이드 성분은 지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단백질 관련 성분도 있는데 아르기닌이라든지 가수분해 된 콩 단백질 흡수율 좋게 가수분해 해놨죠. 그리고 펩타이드가 들어갑니다. 이 펩타이드가 굉장히 좋은데 이 펩타이드 성분이 울트라 리프팅 크림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 성분을 인해서 탄력을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찾은 뉴트리션 성분 치아시드는 9년간 연구해서 9만 번 테스트를 한 성분이죠. 그래서 오메가3와 6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유연과 지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 추출물, 생강, 조름나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트리션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특허받은 집중 탄력 타겟팅 컴플렉스의 작용으로 이 레티놀이 하는 역할은 주름은 촘촘하게 채워주고 탄력은 확실하게 쌓아 올려줍니다. 아까 배웠던 세라마이드, 비타민 C, E, 히아루론산, 펩타이드, 스마트, 레티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성분들 전부 다 탄력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굴이 처지지 않고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정말 탄력의 최고 우위에 있는 레티놀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니 좀 많이 쓰면 더 좋은 효과를 가질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량, 아주 소량, 홍할 만한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에 주름도 좀 더 쏘고 싶다 그러면 콩알 2알 정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쫀득해요. 쫀득해서 피부에 촥 달라붙죠. 그래서 쫀쫀하게 피부에 빈틈없이 잘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시면 깊은 주름이 30% 정도 개선되어져요. 미세 주름 같은 경우에는 43.8%나 개선되어지고요. 탄력도 23.6%, 피부톤은 31.5%, 건조함은 93% 정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쓰실 때 깊은 주름, 미세 주름, 건조함 모든 것이 다 피부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름과 탄력, 어, 이 이름 자체에 안티링클, 이것이 주름을 채운다는 뜻이고, 포밍 시럼은 탄력을 당기다 해서 이름 자체에 이걸 새겨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성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 그, 고영양 성분이다 보니까 이런 고기능성일수록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제대로 쓰시지 않으면은 또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자외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돼요. 굳이 이 제품을 안 쓰셔도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되겠지만 왜 또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발라야 되냐면 낮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이 탄력감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메이크업 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쓰실 때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좀 두시면 좋아요. 피부가 예민하지 않은 부분부터 조금씩 발라보고 그 본인이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데 거의 부작용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르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좀 화장품이 바뀔 때마다 좀 예민한 걸 느낀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적응 기간을 2주 정도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내 피부가 적응을 해서 그냥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레티놀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밤에는 그렇게 레티놀로 피부를, 탄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낮에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에 대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 피부의 광노화주의보, 광노화를 촉진시키는 무서운 자외선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 우리 피부는 본연의 방어력을 높일 뉴트리션이 필요한데 이 제품 자체가 멀티 기능을 하는 거죠. 자외선 차단도 하면서 미세먼지 차단까지 하기 때문에 비건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그래서 광노화에 대처하려면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터를 발라야 되는데 8가지 항산 뉴트리션 원료가 같이 들어있어요. 석류 그리고 병풀이 이제 이게 퍼먼시아식한데 이게 이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더 항산화 효과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로라 체리 그리고 블랙베리 오스트레일 리안 데이지 이 제품의 프리벤트 콤플렉스가 더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화이트 치아시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로 피부를 보호하고요. UVA, B, 또 미세먼지까지 멀티로 디펜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 제형이고요. 그리고 지속 내수성이라서 워터프루프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인증 완료된 제품이고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로서 민감하거나 좀 지성인 피부도 당연히 다 쓰실 수 있는 모든 피부에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수분이 촉촉해요. 바르다 보면은 어, 이 제품 발라보시면은 사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늘 바르지만 남성분들한테도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전혀 이게 미끄덩이거나 답답하거나 백탁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로션 하나 바르는 듯한 그런 가벼운 촉촉함이에요. 그래서 발라보시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중 세안 안 해도, 어, 이 외출하실 때 이 선크림만 바르고 다른 어떤 메이크업을 안 하셨다. 그러면 1차 세안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크림이 하나 있는데 이 선크림은 이제 여기도 원래 내 피부인 듯 꾸안꾸 생기 톤업 이렇게 나오는데 톤업 선크림인데 내 피부가 조금 생기가 없거나 좀 칙칙하다 하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좀 권해드려요. 이 제품이 아까 그 멀티 디펜스보다는 가격도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젊은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타겟팅으로 들어가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메이크업 기능 플러스 스킨케어 기능 플러스 선크림 기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 피부처럼 핑크빛 글로우, 광이 나게끔 해주는 그런 어, 선크림이고요. 끈적임 없이 가볍게 산뜻 촉촉하게 어,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음, 트리플 C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데 핑크빛 글로우 컬러라고 캡슐이 피부 온도에 녹으면서 얼굴부터 목, 데콜테까지 자연스러운 광채 톤업 선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짜면은 흰색인데 바르면 핑크가 돼요. 그래서 내 피부 톤에 맞춰서 본연의 그 사람마다 피부 톤이 다 다른데 본인의 피부 톤에 딱 맞게끔 색이 발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내 피부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스킨케어라고 나오는데 피부 결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정말 결 자체가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진정 성분까지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산뜻한 마무리 컨트롤, 그래서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어떤 자외선에 의해서 굉장히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때 바르면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표면에 겉도는 유분 성분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볍고 산뜻하게 그런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크림 제품도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메가히터셀러라는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늘 보시는데 사과를 반을 잘라서 한쪽은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다른 한쪽은 안 발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은 굉장히 많이 색깔이 갈변이 됐죠. 근데 이 색깔만 갈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사과 육질도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피부라면 내 피부도 이렇게 기미가 착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피부 세포 성분까지 파괴가 된다면 굉장히 싫겠죠. 이렇게 된다면 노화가 굉장히 촉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타겟팅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플 비타민이 강력 항산화 기능을 하고요. 그 트리플 히알루론산이 강력한 수분을 줍니다. 보시면 2.4배 더 강력해진 항산화 성분인 트리플 비타민이 들어가는데 순수 비타민C 파우더가 기존 대비 2배로 더 들었고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E가 더 첨가가 됐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농장 아스로라 C가 같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층층이 흡수되는 트리플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분자의 크기가 흡수의 차이라고 나오는데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표면에서 수분막을 만들어서 탄력을 증가시키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력을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속 보습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서 수분을 다 끌어당기죠. 그래서 속 탄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나잖아요. 보톡스 맞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5일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5번 밀어 넣으니까 하루 만에 이 보톡스 맞은 느낌을 저는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그날 저녁에 5번 정도 디바이스로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론 스킨케어 제품도 정말 쪽쪽쪽 잘 들어가는데 쿠션 바르잖아요. 쿠션이 피부가 그냥 밀착이 되어져요. 전혀 뭐 엉김 없이 확 달라붙는 느낌이 이걸 발랐을 때는 그런 느낌 저는 오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강력한 수분 성분인 거죠. 자, 이 제품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무등 매출 1659억 원. 숫자가 증명하는 아티스트리 메가히트셀러. 이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 없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 우리가 그 화장품을 좋은 화장품을 써보자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을 고르고 하는 이유는 내 피부의 노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고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준 이 제품은 정말로 극강의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고요. 이 제품 쓰셔서 모두 피부를 노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